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이후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평소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부터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잃게 된 경우에 잘 회복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치아 건강 사실 정말 중요한데 네. 잇몸이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 치아를 100세 시대에 가장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침이 적당량 분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지금 언급해 주신 잇몸인데 이 잇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치과에서 치석 제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러한 치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잇몸에 좋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기기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저출력 2.2MHz의 초음파가 작동되는 의료기기인데 칫솔질이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1분 30초나 3분 정도 이렇게 물고 계시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 조직에 맞서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안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잇몸뼈가 녹지 않아야 오래 유지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 장비가 되겠고, 이러한 장비가 탄생된 많은 논문이 있는데 3MHz 이하의 저출력 초음파를 조사했을 때 잇몸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에 강하고 잇몸뼈가 녹지 않는다는 많은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0세 시대에 정말 자연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안에 침이 적당량 분비돼서 입안이 건조하지 않아야 되고 6개월에 한 번 치과에서 치석 제거를 하시고 본인에 맞는 잇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침이 네네. 또 정말 중요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현대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악습관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치과의 악습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갈이와 이약물기입니다. 근데 이 이갈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니까 주변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본인이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를 꽉 무는 이 악물기는 치과 의사에 의해서만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치과에 오신 몇몇 분들 중에서 이를 꽉 무는 증상이 보여서 제가 선생님 이를 꽉 무시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저 이 무는 거 없어요. 오히려 벌리고 있어서 항시 문제인데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다음번 정도 치료할 때는 이분들께서 원장님 그때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제가 꽉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갈이나 이약물기가 있게 된다면 아래쪽 치아는 계속 갈려서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위치하는 두께가 뒷면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두 분을 보시게 되면 이분들도 사실 처음부터 이를 꽉 무셨을 때 이렇게 아랫니가 안 보였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이셨는데 계속해서 치아가 낮아지면서 높이가 변화가 생겨서 윗니밖에 지금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귓구멍 1cm 앞에 양쪽 손을 대고 벌렸다 다물어 보시면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턱관절입니다. 이 턱관절 자체가 높이가 일정할 때는 제2치에 있겠지만 이런 분들처럼 악습관에 의해서 치아 높이가 2-3mm 이상 낮아지게 된다면 이 관절도 낮아지고 후방으로 밀리겠죠. 이때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갈이나 이약물기가 있다고 해서 방치하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턱관절 장애가 오기 전에 조기 치료를 하는 길이 100세 시대의 자연치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악습관인 턱관절 장애를 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방송 보시면서 궁관절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이 턱관절 장애를 가지신 네네. 분들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아, 네.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또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아, 네. 일단 그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 네. 이 귀 앞에 손을 대고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움직이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네. 이 공간이 이제 턱관절인데 이 턱관절 자체가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척추죠. 이 척추의 맨 위에 쪽에 1번과 2번 경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1, 2번 경추와 턱관절은 한 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 사이에 수많은 근육이 존재하고 12가지 내신경이 있는데 그중에 9가지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높이가 변화가 와서 턱관절 장애가 오면 빨리 고쳐지지 않았을 때 이 턱관절 쪽이 긴장 수축되니까 척추가 그쪽으로 당겨지겠죠. 이때 당겨지면서 어떤 근육이 뭉쳤느냐, 또 9개의 뇌신경 중에 어떤 신경이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만성 두통이나 만성 비염, 이명증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목 주변의 항시 경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있을 때 방치하지 않으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턱관절 장애 초기 증상까지 갔을 때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연쇄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은 80세에 아주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이죠. 당뇨, 혈압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점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입안이 건조하기 시작하고 혀가 구부라지면서 발음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분들하고 얘기 도중에 혀 짧은 소리가 나오니까 친구분들이 야, 너 틀림없이 혀 짧은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치매 걸릴 거야. 이 농으로 들으셨어야 되는데 이제 본인께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6개월 동안 여러 곳의 병원을 다니시면서 입안이 건조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순간순간 혀가 구부러지는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어떤 제안을 받지 못했고 6개월이 흘렀을 때 우연히 저희 치과에 오게 되셨고 제가 이분을 뵀을 때 여러분들 지금 화면의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윗니가 많이 아랫니를 덮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을 검사해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악물기 증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분을 턱관절과 높이를 계측을 해보니까 한 60대, 50대에 비해서 최소 3.5mm, 3.5mm 하면 많지 않죠. 하지만 이 치과에서는 0.05mm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5mm가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을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금니만 임시로 3.5mm를 높여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50대에 가지셨던 원래 높이를 찾아드렸더니 이분께 놀라운 변화가 3일 뒤에 생겼는데 3일 후에 전화가 오시기를 원장님 이제 침도 잘 나오고 발음도 정확하게 돼서 더 이상 친구들이 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3주 동안 더 관찰을 하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은 결과 3.5mm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맨 끝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검사 받을 때마다 오시면 원장님 제 친구들이
야, 너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데 뭐 했어? 혹시 얼굴에 뭐 주사 맞았어?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젊어지셔서 좋아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턱관절과 1, 2번 경추가 편안한 높이를 찾아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께서 100세 시대에 지금까지 건강관리 하신 것처럼 당뇨나 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도 없고, 그리고 참고로 이분께서는 아침에 꼭 입을 갖다가 한 번씩 가글을 해주시는데, 이 가글제도 너무 오래 쓰시면 여러 번 쓰시면 안 좋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오전에 한 번 제가 추천드렸고, 지금도 아주 잘 실천하시면서 입안에 침이 적당량 분비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잇몸 네네. 관리 소홀로 뭐 치주 질환 생기고 또 치아가 네. 빠지는 경우도 네네. 많잖아요. 하지만 아프고 또 뭐 긴 치료 기간이 좀 부담돼서 네네. 치료를 잘 필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치료를 미룰 때 가장 네. 문제가 되는 게 네. 앞서서 말씀드린 이 턱관절에 장애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음. 이유가 빠진 자리로 이는 움직이거든요. 네, 움직이죠. 네. 네. 그러면 치아가 이렇게 잘 맞던 게 쓰러지면 음. 한쪽 끝에만 부딪히죠. 걔가 먼저 닿거든요. 그러면 이 턱관절에 장애가 올 수밖에 없고,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가 움직이기 전에 최소 1년 안에 머리가 만들어져서 치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이 턱관절 척추가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 몸에 이 쇠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플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주무시면서 수면 상태에서 하신다면 고혈압이 있으시든 어떤 치과 공포증이 있어도 간단하게 해소될 수가 있고, 또 수술 방법에 있어서 많은 치과 원장님들이 나한테 이왕 오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할까, 그래서 잇몸을 많이 벌립니다. 이유는 잇몸뼈의 좋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점은 우리 이 턱뼈는 네모 반듯하지 않고 굴곡이 져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웨이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아무리 잇몸을 벌리고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심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래쪽은 한쪽으로 치우칠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도 편하게 수술하면서 한가운데 위치해줘서 임플란트도 오래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한 가지는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는 지금 소개해드릴 특수핀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사례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시청자분들께서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봐주신다면 좌측 부위에 굉장히 얇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우측 부위는 폭이 어느 정도 존재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여러 군데의 치과에 갔을 때 우측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좌측은 폭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틀니 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아주 희망 없는 사연도 있었고, 또 일부 치과에서는 폭이 없는 왼쪽에도 임플란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잇몸을 많이 벌려야 되고 잇몸 뼈를 넣어주고 이 뼈가 만들어지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뼈 양이 많으니까 2달간 틀니를 빼야 된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정말 고민이 되는 게, 아니 이거 임플란트로 틀니를 좀 안 하고 싶은데 2달간이나 내가 틀니를 못 끼면 과연 그동안 식사는 어떻게 할 거고, 또 하나는 이게 6개월이고 8개월 기다려서 그때 뿌리 심고 머리 올리기까지 최소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걸리는데 너무 길지 않는가? 그래서 지방에서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이분을 분석했을 때 다행히도 폭도 좁고 길이도 좀 짧았지만 특수핀을 위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폭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그 좁은 폭에도 2개의 핀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3개의 핀이 위치해 있고 맨 끝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5개의 임플란트가 아주 잘 식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 꿰맨 자국이 없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처 부위가 적은 수술이 됐을 때 원래 장착하셨던 틀니는 다시 끼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잇몸을 과도하게 벌려주고 뼈 이식이 많이 된 상태에서 꿰매고 하는 과정에서 잇몸 형태가 바뀌게 되면 기존 틀니는 당연히 장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수술 끝나자마자 간단하게 틀니 끼고 다시 식사하시면서 4개월 기다려서 완성할 수 있었고, 또 좁은 구멍이었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뼈 이식은 이식대로 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셨고, 사실은 이런 무절개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분한테 최종적으로 머리, 보철, 씹을 수 있는 위에 부분을 만들어 드렸을 때 이분께서 턱관절과 척추가 안정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던 게 1년 6개월째 검사 받으러 오셨을 때 원장님 제가 임플란트하고 식사 잘하고 정말 하루에 운동도 잘하고 했더니 혈압약도 반할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치과에서 고혈압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턱관절과 척추가 편안한 높이를 맞춰드린다면 전신 건강도 좋아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한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치료 시기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이제, 작년에 7월 말일 날 교통사고가 나서, 네. 네. 이제 사고 난 과정이 제 핸들에다가 이제 머리를 부닥쳤는데,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목을 제가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가 이게 턱이 말을 할 때 딱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 그러고 이제 제가 병원을 갔는데, 네. 아마 그 충격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별로 그렇게 뭐 신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김치만 먹어도 이렇게 좀 딱딱거리고 하품할 적엔 특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병원을 가도 많으시겠네요. 별로 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 치아가 빠지거나 수복이 안 돼 있거나 한 거는 없으신 상태인 거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소리가 나는 게 양쪽에서 다 느껴지시나요? 한쪽만? 아니요. 우측에만 그렇습니다. 우측에만요? 평상시에 그러면 진지 드실 때 우측을 주로 쓰시나요? 좌측 양쪽 비슷하게 쓰시나요? 예, 비슷하게 씁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턱관절을 갖다가 치료할 때 2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녁에 주로 끼는 한쪽 입에다만 고정시키는 옴니백이라고도 하고, 밤에 끼는 장치다 해서 나이트 가드라는 표현을 하는 장치도 끼게 되는데, 이 장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하실 때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저녁 시간 위주로 주무실 때 장착을 하는데, 지금 아마 표현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이 장치를 착용하시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검사를 하나 해서 이 턱관절하고 사실은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병원 쪽에서 이 척추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인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2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보면 위아래를 같이 끼는 장치를 껴야 되고요. 이 장치를 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세를 갖다 이렇게 반듯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치를 끼고 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사가 이 장치만 꼈으니까 해결이 되겠지 하지만 반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노력을 같이 해준다면 아마 틀림없이 잡힐 수가 있고요. 이 소리가 나는 경우보다는 이 소리가 나는 게 턱이 넘어가는 그 경계선을 갖다가 어디까지 우리가 방어를 해줄 거냐, 그 설정이 중요하고, 소리는 사실은 80%는 없어지는데 20% 정도는 남아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넘어가는 경계선을 잘 설정이 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통치 않았다는 거는 전통적인 어떤 치과에서 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아마 그 턱관절과 새로운 장치에 대해서 아는 병원이 근처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장님을 만나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선생님께서 운동하면서 같이 노력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다행히 긍정적인 거는 양쪽이 다 소리 나는 경우보다는 한쪽이기 때문에 아마 치료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양쪽을 비슷하게 쓰신다는 거 봐서는 치료 기간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그럼 네네. 병원에 가셔서 이제 먼저 검사를 네네. 받아보셔야겠네요.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요. 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네.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30대부터 네, 어금니가 썩고 이래서 빼고, 전에는 임플란트가 없어서 거는 걸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년 지나서 이게 사이가 벌어져서 그걸 빼고 네, 다시 걸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네. 그랬는데 요 어금니 또 밑에 어금니 두 개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아프세요? 앞에 생리가 네네. 생리빨이 하나가 흔들려가지고 네. 빼서 빠졌어요. 흔들리고 네네네. 넘치면서.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걸어라 해서 걸었거든요. 빼고 네 개를. 네네. 그래 그는 거하고 또 밑에 이거 하나가 흔들려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것이 좋은지 네. 거는 것이 좋은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거는 브릿지가 네. 좋은지 임플란트가 좋은지.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3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이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오신 분들한테 맞춤형의 어떤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 이를 갖다가 양쪽 결손된 치아가 아닌 양쪽 치아가 튼튼하지 않을 때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질문 주신 대로 양쪽 치아가 건강하고 가운데 빠지거나 아니면 빼야 되는 치아만 안 좋은 상태라면 당연히 양쪽 치아를 손상을 안 주기 위해서 임플란트가 맞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상황이 있냐면 빠진 자리 말고 양쪽 치아가 약한 경우가 있으세요. 그때는 치과에서는 어떤 안내를 해드리냐면, 임플란트는 잘할 수 있지만 양쪽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진지 드실 때 계속 음식물이 낄 수 있는데 치간 칫솔이든 치실이든 잘 관리하실 수 있다고 하면 임플란트 쪽으로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식사하는데 도저히 뭐 끼는 것 때문에 식사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양쪽의 치아가 안 좋을 때는 같이 브릿지를 연결해서 쓰는 데까지 쓰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양쪽 치아가 안 좋은데 빼기가 아까워서 씌워놨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2, 3년밖에 못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 3년 쓸 것 같으면 그 옆에 니까지 아예 빼고 임플란트 해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본인은 6개월밖에 못 쓰더라도 무조건 살려달라. 그래서 서로 이런 맞춤형의 진료가 돼야 되거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쪽 치아가 건강하다면 무조건 임플란트가 맞고요. 양쪽 치아가 건강하지 않다면 음식물 끼는 거에 대해서 본인께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임플란트가 맞고요.
음식물이 껴서 나는 도저히 그쪽으로 안 드신다. 이런 분들이라면 말씀하신 본니를 깎아서 브릿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네,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사실 틀니 끼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불편해서 네. 빠지거나 덜고닥거리는 소리 때문에 불편하셔서 임플란트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임플란트다 하실 때 틀니 장착하신 분들이 두 가지 때문에 미루세요. 네. 물론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경제적인 게 해결이 되고도 내가 뼈가 좁아지고 길이가 낮아졌는데 못 심는다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심다가 보니까 이제 2달간 틀니를 못 낀다라는 현실. 그리고 6개월이나 8개월 지나서 뼈 이식이 되고 그때 뿌리를 심는.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병원 상담을 잘 하시다가 보면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도 앞에서 보여드린 특수 핀이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그날 뼈 이식과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상처가 크지 않으면 틀니는 그날부터 쓰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네. 아래턱 같은 경우 고정이 잘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더 이상 틀니를 안 끼는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100세 시대에 음식물을 꼭꼭 드셔야만이 영양분 섭취되고 스트레스 해소돼야 이갈이 이약물기 악습관 없어지니까 적극적으로 틀니로부터 틀니와 안녕 네. 이런 어떤 노후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꼭 치과에 가셔서 네네. 네,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항문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